자, 이제 지방 아파트는 물론이고 이제 다시 아까 약간 이 전세와 매매가 갭이 붙은 그 현상 네.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방 아파트에선 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수도권 네. 뭐 1.5룸 이런 거에서는 전세가 매매랑 거의 붙어 있는 이런 경우도 예, 좀 예. 있더라고요. 오피스텔. 지금도. 예, 네, 예. 오피스텔. 이거는 지금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면 되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이 질문도 제가 어딘가에서 한번 받았습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을 때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의 기준은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피스텔이 전세가가 오르다 말더라고요. 근데 왜 안 오를까요? 좀 실거주 측면에서 떨어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요 순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 안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도 그거를 임차인들이 받아 안는 거예요. 뭐 기존 임대료에서 전세가가 3천, 4천 올린다. 그러면 이사 가는 것보다 이거 올리고 더 그냥 남아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실제로 냉정하게 기분은 나쁘지만 이사 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 예, 올려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이게 뭐 요즘은 이제 3룸도 나오긴 했지만 네. 문제는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많이 비싼가요? 많이 비쌉니다. 오피스텔이.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게 떨어져요. 예. 주변에 상업 지역이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사회 초년생들이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히면 항상 아파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순환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다 싶으면은 여기에서 눌러 앉고 싶어야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 멈춰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려야 되는데 밀어 올릴 수가 없는 게 얘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들도 같이 전세는 아니어야 얘가 올라가는 건데 다른 지금 아파트들은 전세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만 올라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전세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거기에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피스텔은 투자자 입장에서 전세 투자 이 안 올라가는 거 전세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피스텔은 월세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잘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냥 싼 가격에 사고 거기에서 이자보다 좀 더 많이 받는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사실 상승장에서 이제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제 그런 논리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적용을 했던 건데 갭 투자 방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도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피스텔이 전세가도 안 올라가고 상승을 멈추면 얘는 세금만 나가는 물건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사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골칫거리.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투자 시기를 잘 잡아야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에서 그런 아주 단순한 기준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는 큰일 난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시는 바닥까지는 뭐 아직 한참 남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몇 년, 한 5년은 더 있어야 되죠, 그죠? 보통은 하락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하락기만 봤을 때 5에서 6년이에요. 아직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전이라고 보시니까. 그럼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시기를 그냥 한 내년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2023, 24, 25, 26, 27, 28 정도. 그래서 한 28까지를 하락기로 보고 있고요. 네. 6년이 이제 남았는데요. 그동안 사실 부동산 투자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영원한 관심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라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지금 좀 차근차근 투자를 쉬고 뭘 좀 공부를 하면 좋습니까? 이때 무조건 부동산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왜 무조건 부동산 공부를 하라고 하냐면 사실 뭐 투자 상품이나 이런 거는 공부해두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투자 상품 중에는 뭐 암호화폐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부동산이냐? 부동산은 이 모든 투자 상품 중에 유일하게 필수품이에요.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주식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거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 공부 안 해도 외면이 되거든요. 외면하면 급등장해서 사실 막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냥 사람들이 열심히 투자하네. 예,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배가 좀 아프나지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외면하면 외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안 돼요. 외면이 안 됩니다. 필수품이기 때문에 내가 깔고 앉아 있잖아요. 매일 그 상품하고 맞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내가 외면하고 있다가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부동산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내가 대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좀 공부를 뭘 해야 되나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공부 방법이 조금,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부 방법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입지론 중심이거든요. 근데 입지론은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남 좋은지 알아요. 근데 강남을 언제 사야 좋고 언제 팔아야 좋은지 안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 사기만 하래. 그죠? 사고 있으면, 근데 신기한 게 음마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요, 올라가는 도중에 엄청 많은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았다는 얘기도 그렇죠. 되거든요. 아니 우리는 지금 강남의 음마아파트나 도곡 렉스리나 우성 아파트나 이런 거 사고 싶어서 난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는 도중에 왜 팔았을까? 이 부동산의 사이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올라갈 걸 알면 웬만하면 안 팔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시점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이클을 알아야 물건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입지론에 빠지면 강남 좋은지 알아요. 근데 내가 사회 초년생이 공부를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사러 갔어요. 갔더니 20억, 30억이에요. 내가 가진 돈은 1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지론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할 게 없어요. 근데 사이클을 알면 1억으로 주고 살 곳이 올라갈 수 있나, 이것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다 올라가요. 오르는 상승장에 되면. 근데 2028년까지 하락장이 진행이 된다고 가정할 때 이제 사이클만 계속 연구를 하면 6년간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사이클만 봐야 되니까 너무 좀 지루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중간에 좀 추천하실 다른 공부나 아니면 네. 좀 이런 대안도 조금 있다, 이런 건 혹시 없을까요? 사실은 사이클 공부가 좀 먼저 된 분들은 이제 지방 투자를 할 수 다른 있어요. 사이클로 돌아가니까요. 예.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같은 사이클에 있지 않아요. 시간차들이 존재하거든요. 시간차. 그러면은 어떤 거는 진짜 반대 방향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의 어떤 도시는 그때 막 올라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잡으면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입지론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지방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서울 사람들한테 지방 추천하면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방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데들이 많은데, 그러려면은 결국엔 사이클 공부가 최선이라는 거죠. 사이클 공부를 해서 지방도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동산 말고 다른 거 없냐?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부동산 전문가지 다른 금융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럴 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원화책을 해라. 열심히 근로소득을 내가 일하는 쪽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직급도 그걸로 유튜브도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모으는 방법도,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내가 좀 아껴서 모으고 해가지고 저축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지금 어떤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뭐 예금 금리가 특판 금리 굉장히 좋은 것들 나오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이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되니까 5천만 원 범위 내로 이 은행도 보고 저 은행도 보고 이렇게 분산시켜서 그죠. 넣으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락장에서는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잖아요. 네.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이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지 여기서 좀 기회를 찾을 방법은 없을지도. 저는 경매를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은 경매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너무 난이도가 높군요. 네, 난이도도 높고 시간적인 그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가야서 뭐 입찰해야 되고 이런 거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경매하시는 분들을 그 바닥권에서 손님으로 이제 많이 만났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절대 안 삽니다. 안 사요? 네, 안 사요. 왜냐하면 경매가 하락기 때는 이제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은 금매 수준으로 정말 싼 가격의 금매 수준의 이제 그 입찰 들어가는 가격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팔고 있는 싸게 팔고 있는 물건들이 이분들 입장에서는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그럼 낙찰을 해봤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경매를 공부하다가 눈높이만 높아질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낙찰을 한 번도 안 하고 매번 한 2등, 3등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럼 가가지고 금매로 사면 되지 않냐? 근데 너무 비싸.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만 하고 정작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나 보면 물건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투자법이에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